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의 경제업을 성술 주인공은 권기홍 동방성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최근에 권기홍 동방성장위원장은 그 52시간제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주 5일 근무제 도입할 때도 온갖 말이 많았지만 다 잘 도입되고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하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권기홍 동방성장위원장은요, 그 독일에서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독일의 경제학 박사고요. 영남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상당히 중용이 돼서 제20대 노동부 장관을 하셨고, 단국대 총장도 역임을 하셨고, 지금 단국대 최근 2013년까지 경제학과 교수로 계셨고, 지금 제4대 동방성장위원장으로 이번 정부에서 다시 중용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주 52시간제 근무제는 이걸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범죄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국회나 정치권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경제 규제를 하면서 위반하면 전부 신체형, 징역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시장 경제는 사적 자치, 자율계약이 우선이고 정부는 그런 규제가 적어야 되고 그런 정부의 규제를 위반해도 대부분 경제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체결한 조약을 존중해주고 그것이 정부의 규제를 벗어나면 대부분 사적 계약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한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기껏해야 과태료를 내는 것들이 대부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없는 52시간제를 위반해도 감옥을 갈 수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그렇게 감옥을 보낼 수 있는 범죄화를 해서 범죄자를 양산하고 전체주의적인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장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5일제 도입 때도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반발도 컸다. 임금이 줄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지금 누구도 주 5일제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주 5일제는 국민에게 여유로운 주말을 선사했고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유로운 주말을 선사했다는데 왜 그렇게들 장기 근로한다고 야단을 치는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도 법적으로 주당 근무 시간은 52시간이었다. 일주일 중 주 5일을 제외한 주말 근무 초과 시간을 넣어서 68시간씩에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원칙이 52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 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비정상을 68시간 동안 일하게 한 거가 비정상이니까 정상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당장 기업은 최저임금과 함께 이중고를 겪을 수 있지만 곧 적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는 이제 여러 번 우리 이 문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출세하신 경제학자들의 경제 지식에 대해서 늘 정말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놀라울 뿐인데 2004년에 주 5일제가 괜찮아졌으니까 지금도 52시간제도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다른 나라에서 최저임금제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래가지고 아주 단순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004년은 어떤 때냐 하면 2004년, 5년 이때는 우리나라가 5%대의 경제성장을 하던 때입니다. 지금 최근에 문정부 들어서 2% 하다가 금년에는 0%대 성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훨씬 적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 성장이 적게 되고 있다는 것은 기업들이 이익을 훨씬 못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에 대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적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하고 2004년에 그 경제 성장률에서 차이가 2배,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때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단순한 비교냐고 하는 겁니다. 노동 생산성을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0%, 2%에 불과하고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던 80년대 중반에는 12, 13%의 노동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5년만 해도 4%에서 6%대 경제 성장률만큼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급격히 줄어들어 있는데 지금 인건비 비중을 올리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서 임금을 올리는, 근데 때는 충격이 적죠. 그런데 생산성이 안 올라가는데 임금을 확 올리는 것들은 충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다. 이런 단순 논리가 우리 사회에 아주 이런 좌파 경제학자들이 하는 오류죠. 최저임금 제도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중위권 소득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낮을 때, 낮고 적용 대상자가 얼마 안 되는 최저임금하고 우리처럼 최근에 그 경제 주체들의 고용이 상당 부분이 다 50인 이하의 70% 이상이 분포되어 있는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확 올려서 그 급여 소득자의 40% 정도가 최저임금에 적용 대상이 되고 또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때의 영향력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전체 해당 근로자의 극소수에 조금만 올렸을 때 하고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반 이상이 적용되면서 급격히 올렸을 때 같지 않죠. 제가 이런 비교를 많이 듭니다. 이 온천의 물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 물을 담그고 있고 우리가 하면 피로가 풀리죠. 그래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는 것이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 막 올려서 끓는 물에 우리가 들어가도 피로 회복에 좋으냐.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흑백 논리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구조에서 다른 건지도 얘기 안 하고 2004년하고 2019년의 경제는 전혀 다른 경제다. 우리는 지금 경제 규모의 주력 산업은 다 와해가 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의 생산성 향상보다 너무 빠르게 기업의 임금을 계속 올려왔던 사회고 노동 생산성 증가는 없는 사회인데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충격이 큰 건데 그걸 부인하고 흑백 논리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더 하나는 아주 지금 이 발언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독일 노동자가 우리 국민이 1년 노동을 하려면 1년 7개월이 걸린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일 노동자가 1년 7개월 할 일을 1년 안에 한다는 겁니다. 그 장기 근로를 많이 해서. OECD 회원국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한국이 오래 내려 하는 일을 하니까 노동시간이 단축하는 게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흐름을 뒤집는다면 자본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주 50시간 정착이 하는데 그래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독일 노동자는 우리가 1년 할 걸 1년 7개월에 걸리나요? 그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총 노동시간을 근로자로 나누니까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은 평균 시간이 낮아지는 거지 풀타임 근로자는 거의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시간당 임금이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 뭐죠? 시간을 짧게 해도 더 많은 생산을 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독일 노동자보다 1년 7개월 더 걸린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독일의 노동자도 풀타임은 주당 40시간 일하고 대한민국 노동자도 40시간이 일합니다. 그 중에
아주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 또는 아주 영세 기업에 종사하면서 임금이 낮아가지고 긴 시간을 노동하는 근로자 비중이 조금 독일보다 높고, 우리나라는 그 고용시장의 규제가 많아서 파트타임 근로자가 적다는 차이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월등히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노동시간 단축을 안 하면 자본주의가 무너진다고요? 유럽의 모든 국가들, 지금 우리보다 연간 1400시간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럽의 선진국도 2000년에는 다 주당 40시간으로 연간 2000시간의 일을 했는데, 그 후에 노동시장이 우리보다 규제가 낮아서 경력 단절 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주 1인당 근로시간이 낮게 나타난 유연성의 결과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이 OECD 통계가 달리 나오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런 선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주 이 예를 들죠. 한 사람이 8시간 하루에 일을 하면,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 8시간 일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실업자고 한 명이 8시간 일했으면 하루에 평균 8시간 일하는 거죠. 실업자는 일을 안 하니까. 근데 그 실업자가 2시간을 일하게 되면 두 명이, 한 사람은 8시간, 한 사람은 2시간 일하니까 1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줄게가 됩니다. 그러면 이 2시간, 8시간 일하는 사회가 실업자 한 명하고 8시간 일하는 것보다 획기적으로 일을 덜 하는 사회인가? 일을 더 많이 하지만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산술적으로 낮게 나오게 되죠. 그 통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경제학을 하고 독일에서 공부를 했다는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온 국민 앞에서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일 많이 하는 게 이게 큰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산성이 낮아서 그런 거고요. 이 주당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를 가지고 장기 근로자가 하는 근로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12.8%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100명 중에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장기적인 일을 하는 근로자는 12명, 13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2016년 자료입니다. 지금 훨씬 더 적죠. 그래서 모든 근로자가 우리가 그 독일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독일에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고 풀타임 근로자 중에 장기 근로를 하는 비중이 독일은 한 4%, 우리는 12.8%,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인데 독일의 그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평균 1인당 근로시간이 작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이 일하는 나라는 당연히 터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20% 이상의 근로자가 그렇게 일하고 있고,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이 장기 근로자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터키에서 자본주의가 몰락하나요? 이 어이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 어불성설의 주인공은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평균이 뭘 뜻하는 산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걸 가지고 자본주의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3,000시간 넘게 일하던 때도 있었고, 멕시코에 그러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과 2019년의 경제구조의 변화, 고용의 구조 변화도 없이 아무거나 잘 될 거다고 했던 얘기는, 최저임금 올려도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했던 그 정도의 아주 일천한 경제 지식을 가지고 지금 온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에서 중용되면서 저렇게 경제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도 동방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용되고 있다.
그 권기용 위원장의 어불성설 주인공, 이번 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